최고의 미녀라고 지목을 받지 못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계신 한아름 교수님의 진영주 교수님에 대한 송별사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혹시라도 울컥하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여기 나와서 생목으로 골프 스타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컥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아름 교수님의 송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미안합니다. 그냥 먼저 할게요. 제가 발로 썼어요. 잘 못 썼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 썼어요. 새벽에. 낳은 아들이 태어난 그날 미륵사지가 탄생했어요. 아들이 날 만나러 온 것도 우연이었는데 그날 우리가 처음 만날 줄이야. 그래서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알았죠. 만약 평생 한 번쯤은 만날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우리가 아닐까 해요. 추운 곳에서 태어난 그대가 연고도 없는 따뜻한 이곳에서 딱 5년 살 결심을 했고 영어를 좋아했고 춤과 음악을 사랑했고 글쓰기를 즐겼고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처럼 만나 인연처럼 연인처럼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꽃으로 꽃밭 일구고 하루 종일 걸어도 지칠 줄 몰라 해가 지쳐 먼저 졌지요. 하루 종일 울리는 카톡 그 소리는 그대가 멀리 있어도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하루가 힘들지도 외롭지도 않았답니다. 우리가 시작한 기상천외한 일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막무가내인 춘사위처럼 우선은 없었지만 어느새 모양새를 갖춰 무대에 올라갔지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우린 알아갔어요. 우정은 참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나이도 취향도 조건과 상황이 달라도 시작되는 우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랜 기간 숙성되지 않아도 인연인 듯 만나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해서 단시간 깊어지는 우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별해야 했나 봅니다. 1년 전 헤어짐을 얘기했을 때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그 단계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네요. 그러나 아직은 5번째 수용의 단계까지 이르진 못했어요. 수용하진 못했지만 포용하면서 보내드립니다. 우린 하나의 결정체가 되어 함께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을 사랑했고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같이 글쓰고 책과 영화를 공유하고 그림을 배워나갔죠. 거창한 것이었던 예술이 우리에겐 놀이가 되었던 건 아마 함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함께해서 모든 게 가능해 보였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아마 운명같이 찾아온 이별이 아닌가 싶어요. 가지마 카톡을 수없이 날렸지만 온갖 이모티콘을 발사했지만 가기로 간 건 릉님이 아닌 운명의 결정임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네요. 우리의 영원한 우정과 사랑을 담아서 릉님 가는 길에 뿌립니다. 금가루보다 더 오래가고 꽃잎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뿌립니다. 다이아몬드 알알이 박힌 비단 카펫보다 더 반짝여서 릉님 가는 길 어둡지 않게 해드릴게요. 구구절절 나열해도 우리 마음 다 전할 게 없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시는 짧아요. 아시죠? 늑에게 보내는 시. 사랑이 아름답나요? 아니요, 이별이에요. 만남이 인연인가요? 아니요, 헤어짐이에요. 돈이 소중한가요? 아니요, 공기입니다. 보낼 때가 되니 사랑했고 인연이었고 소중했음을 알았으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공기처럼 가진 것을 내놓아도 소용없는 이 순간을 차라리 열정으로 태우렵니다. 이 순간을 태운들 이별이 무효인 건 아니겠지요. 바빠서 슬플 겨를 없으렵니다. 15일을 지우렵니다. 2월을 지나치렵니다. 그래도 3월 그대는 없겠지요?
화장실 옆방 새로운 이가 낯설겠지요. 릉님이 남긴 미륵사지로 익산을 지켜볼게요. 릉님이 남긴 아상으로 예수를 향유할게요. 릉님이 남긴 생각과 글로 하루에 충실할게요. 릉님이 남긴 추억으로 삶을 끝없이 사랑할게요. 그래서 이 세상 희망, 소망, 실망으로 끝까지 긍정할게요. 빠른 골프스타. 자, 다음은 진영주 교수님의 답사가 순서로 되어 있는데 준비하셨죠? 네. 총괄 디렉터님께서 항상 개그 코드를 유지하라고 하셔서 제가 언제 띄워줄지 몰라요. 하늘 교수님 성격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띄워줄 수가 없었는데 진영주 교수님은 제가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진영주 교수님의 송별사에 대한 답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편 잘 들어주세요. 아니, 저는 사실 두서없이 썼는데요. 예전에 제가 벌써 1년 됐어요. 올해 이직한다고 말한 지가. 그랬더니 전 기억이 나는 게 김영준 교수님이 저한테 교수님은 원래 가서 그렇게 조금 친하게 지내다가 이별을 쉽게 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뭐 5년, 1년, 5년 사실 원광대 병원이 5년 있었으면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그 두경부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 헤어지는 거는 죽음밖에 없더라고요. 제 외래를 되게 즐겁게 교수님 얼굴만 보면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던 환자도 언젠간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제 죽지만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거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우리 민님이 가지가지 한다 가지마 이런 이모티콘 보내도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저도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페어웰 파티를 하자고 2월 2일 날 하기로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창피했어요. 사실 제가 재능은 여러 가지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초대해놓고 그런 거를 6가지나 옷을 가까이 입어 가면서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김현동 교수님 새로 노래 부르셨는데 무대도 세워드려야 되고 하고 또 이창훈 교수님도 새 판소리 준비했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가기 전에 여러분을 위한 판을 특별히 만들어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특히 사회자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5년 전 처음으로 익산이라는 도시에 왔는데요. 사실 한 번도 제가 5년 전에 익산에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5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제가 처음부터 가고 싶던 병원은 강원대병원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모교이고 그 강원대 학교가 되게 아름다워서 그런 아름다운 환경,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연수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연수 가면 뭐 하세요? 뭐 자연에 가서 뭐 호수에 가서 뭘 한대요. 그걸 연수 가서 해야 되나? 호수가 있는 도시에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고 싶었는데 저보다 바로 한 년 차 위인 선생님이 있어서 바로는 잘 안 뽑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한 작년 정도부터 사람을 뽑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는 죄송하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마침 또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 미륵사지를 배신하고 낼름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어제 생각해봤어요. 왜 미스 코리아 당선되면 깜빡 빼고 안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분들, 우리 자매보다 더 자매 같은 우리 미륵사지님들, 탐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셨네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우연히 우리 만들어진 거죠. 우리 아트사랑 모임. 처음에 미래발전위원회라고 병원에서 나름대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서 뽑았는데 다들 혁신적인 거라는 건 결국에는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다들
해볼까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좋았던 미바리와 이제 미륵사지가 같이 만나서 저희가 같이 공연하고 재밌는 이야기 같이 하는 아트사랑 모임이 됐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민님이 계속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에 우리 전국 순회 공연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강원대 팀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직장이지만 우리 꼭 가족 같잖아요. 우리 이비인후과 외래, 수술방, 병동 간호사 선생님 다 제가 출근하면 제 방문 앞에 자꾸 파도 한 단 와 있고 막 배추도 있고 뭐 무도 있고 콜라비도 한 상자가 있고 저는 콜라비 한 상자를 거기까지 들고 올라왔을 우리 김영신 수간호사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갔더니 아이스박스가 제 방문 앞에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안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장난이고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누가 그랬더라고요. 행복은 되게 막 엄청 큰 걸 한 방에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즐거움들이 상당히 많은 원광대병원이었어서 저희 남편이 아까 그랬죠. 저는 사실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난 5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 강동백 교수님, 사실 제가 강동백 교수님이랑 밥도 한번 먹은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뵈면 강동백 교수님은 항상 활짝 웃으면서 아유 진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반가워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 부담드릴까봐 왜 결혼할 때 그거 있잖아요. 청첩장을 드려야 되나 마나 하면 이거 오시라고 하면 부담되고 안 오시라고 하면 서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사실 초대별 교수님은 강동백 교수님이랑 이명수 교수님 두 분만 초대했는데요. 이렇게 늘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진짜 제 운명이에요. 제가 5년 전에 정말 그 당시 한국에 들어올 때 전국에 두경부 외과 자리가 원광대 병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문성록 교수님께서 이 올드 뮤직을 여신 거죠. 교수님 몇 년도에 여신 거죠? 2019 2월. 2019 2월? 아, 저한테 1년 시간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전국 대학병원 중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운영하시고 직원들이 가서 아 교수님 하면은 해야지 하는 이런 병원이 있는 곳은 아마 40개 의과대학인가요? 네, 40개. 네, 그 중에 아마 우리 병원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 문화 발달을 위한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놓으신 우리 문성록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모르시지만 저는 우리 아사모의 CEO는 우리 문성록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속 사장님이세요. 소속 사장님. 말이 되게 길어지고 있죠.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시상식 가면 막 길게 하잖아요. 제가 사실 관심 있는 분야가 제일 목소리거든요. 근데 아까 재환자 두 분들이 다 목소리가 엄청 나쁘시죠. 그렇죠? 한 분은 성대마비고 한 분은 후두암이라서 그러신 건데요. 늘 목소리에 관심이 많은데 음성 치료의 기본이 그 호흡과 발성이고 그거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악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음성 치료를 제가 공부해보면 결국 그냥 음성 치료 우리 은정 선생님 계신데 우리 음성 치료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공부해요. 근데 사실 하는 치료의 그런 기법이 성악 기법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원광대 음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조소프라노 제 음이 낮아서 선생님께 그 이메일을 드렸어요. 그렇게 만난 게 우리 성악가 이은성 교수님. 교수님 우리 이탈리아 본조르노. 네, 몇 년 갔다 오셨어? 4년, 네. 이탈리아 4년 동안 유학 갔다 오신 수재고요. 저는 원광대 음대 교수님께 지금 5년째 성악을 배웠는데, 이 정도면 음대 졸업할 정도인데, 아마 실력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손가락이에요. 네. 근데 운명처럼 또 작년 10월 정도에 갑자기 김현동 교수님, 제가 수술방에서 김현동 교수님과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비인후과에 들어오시는 교수님이 아니시거든요. 처음으로 맨 처음에는 이제 눈빛을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어느새 입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그런 음악적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저한테 마지막까지 큰 기쁨 주신 김현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가족만 남았네요.
사실 제가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아랍에미레이트를 갔어요. 왜냐면 인생에서 외국에서 직장생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자기야 나 아랍에미레이트 한번 갈까? 했더니 저희 남편의 장점은 꼭 그래 용주 너 가고 싶으면 가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갔죠. 근데 다른 사람들 지금에서야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엄마들을 보니까 다들 뭐 애들 대학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돼서 6년 동안은 꼼짝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지. 그냥 그래 가고 싶으면 가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걸 이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늘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후원해주는 마이 온리 러브 우리 김진태님 이런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그러는 와중에 저희 아들 딸 아까 다 인사했는데요. 22살이고 20살인데요. 저희 딸 18개월 됐을 때 제가 맡기고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어요. 8개월 됐는데 저희 딸이 어느 날 신문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했더니 또 우리 남편이 네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8개월짜리 깐난쟁이죠. 진짜 깐난쟁이잖아요. 아침에 어린이집에 업어다 주고 근데 다음에 어떻게 붙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대구로 내려갔었죠. 그때만 해도 의대가 공부를 빡세게 하는지 모르고 아침에 첫 KTX 5시 45분 거를 쟤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8시 반까지 학교 가는데 가는 길에 학교 앞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갔죠. 그리고 이제 6시 반에 끝나면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저희 딸은 저를 따라서 대구에 왔다가 서울에 왔다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저를 따라서 왔다가 저를 따라서 익산까지 오면서 이번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전북대학교까지 합격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제가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는 늘 이제 돌아가시는 환자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운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늘 연락하면 만날 수 있고 손이 닿는 곳에 있으니까 저는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면 돼요. 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왜 옷 때문에 지금 부담스러워서? 아유, 날씬해서. 왜 제 얘기는 안 하지? 안 했나요? 네, 안 했어요. 안 했죠? 너무 서운했어요. 저기 다 안 끝났는데요. 안 듣겠습니다. 아니야, 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이것 때문에 사실 시간을 잠깐 벌었어요. 자, 우리 진영주 교수님께서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제가 글씨도 썼어요. 자, 박수를 쳐주시면 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자, 다시. 담배 피시는 분 없어요? 저 뜯어배로 바꿔가지고. 자, 저는 이런 송별회를 하면서 이제 가장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정년퇴임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사실 굉장히, 기분도 좀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에 대한 말을 이런 방법도 안 하셔가지고, 기분이 좀 더러웠습니다. 혹시 저기 불 붙여서 오기 전까지 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승현 교수님은 되게 친해지기 쉬운 위치에 있었어요. 제 방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바로 옆에 방이에요. 그런데 보면 집에를 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병원에서 그 당직복을 입고 매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밥 한 번 먹자고 하면 당직 쿠폰을 10개 정도 꺼내가지고 이게 며칠치 우리 밥 한 번 먹는데 당직 쿠폰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장으로 같이 밥 먹고 그 옆에 가면 제가 당직 쿠폰으로 커피까지 사겠대요. 그래서 제가 원광대병원에서 협찬한 당직 쿠폰으로 저희가 친해진 사이거든요. 저한테 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에 4,000원짜리라서 10개를 모아야 되니까 자,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거는 보내드리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만 하는 우리 진영주 교수님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날려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울지 마. 울면 안 돼. 자기 그런 거 아니야? 전 남편 아직 살아있어. 자, 준비.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자, 이제 끝났어요. 3일 동안 고생한 콘티가 다 끝났어요. 저도 너무 좋아요. 자, 이것으로 우리 진영주 리사이트를 모두 마치고 테이블에 안주를 벗삼아서 옆에 계신 분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공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제 거예요. 양념만 풀어야 될 거예요. 이거 좀 가져와. 감사해서 손도 대지 마세요.